배터리는 일본이 영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맞나요? 그건 아니죠. 파나소닉이 있고 뭐 일본은 원래 배터리 업체 굉장히 많았었는데 파나소닉 하나로 이제 합병을 한 케이스죠, 말하자면. 아직도 많은 이제 소재 업체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도요타도 이제 헤매고 있으면 전고체 전지는 생각보다 좀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소형 전지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파나소닉이 최근에 이제 밝힌 거긴 하지만 테슬라 때문에 공장을 추가적으로 몇 개 더 건설하겠다. 일본의 수많은 그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꽤 빠른 움직임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최근에 일본의 화학 배터리 소재 뭐 이런 회사들 13개를 방문하고 오신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과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3박 4일 동안 열쇠 가시려면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발바닥에 땀나도 돌아가시는데. 그 지하철 타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10몇 킬로씩 걸은 것 같아요. 주로 어느 지역 대부분 다 도쿄에 몰려 있습니다. 도쿄에? 네네네. 도쿄역 중심으로 해서 그 약간 이제 시외 쪽으로 해서 다 몰려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동 좀 드시고 오셨고요. 우동도 좀 먹고 그러긴 했습니다. 돈부리 먹고. 그렇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힘든 것 같아. 거의 3박 4일 동안 하려니까 첫날에 거의 그 호텔 로비에서 온라인으로 미팅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14개, 13개 회사를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13개 회사 어디예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화학하고 2차 전지 업체 중심으로는 여기 써 있는 AGC 케미칼, 아사히카세이, DMP, 미쓰이 케미칼, 좀 띄워주세요. 막셀, 시네츠 케미칼, 도레이 뭐 이런 업체들이고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IT 소재 쪽 하는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 회사도 이제 몇 개 이제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업체, 그다음 호야 같은 이제 반도체 쪽에 소재하는 업체들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네네. 안경 렌즈도 하는 데죠. 안경 렌즈도 한데 EUV 쪽에서 뭐 마켓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회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그쪽보다는 근데 제가 갔다 온 업체들도 보시면 그 화학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그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소재 쪽을 대부분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보다 그 친구랑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공부도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네네네네. 대부분 상장사들이죠. 네네네. 다 상장사입니다. 상장사잖아요. 네네네. 어때요 분위기가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일본을 처음 간 건 아니고요. 2017년, 18년, 19년 갔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못 갔어요. 또 오랜만에 다시 갔었는데 갈 수도 없었죠. 못 들어오겠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탐방을 잘 안 받아줘요. 그래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도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탐방 가기 굉장히 어려운 업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저희가 탐방 요청을 했더니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일본 업체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저평가 업체 너무 퇴출시켰다는 등 여러 가지 주식시장 부양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받아주는 방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회사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잘해주셨고 뭔가 이제 조금 더 자기의 어떤 회사의 가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라는 의지를 좀 더 보고 왔습니다. 네. 뭐 배터리, 반도체 소재 뭐 이쪽으로 이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네. 배터리는 일본이 영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맞나요? 그건 아니죠. 파나소닉이 일단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네, 파나소닉이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배터리 업체가 3개가 있어가지고 사이즈에서 비교해서는 굉장히 큰 편이고 뭐 일본은 원래 배터리 업체 굉장히 많았었는데 파나소닉 하나로 이제 합병을 한 케이스죠, 말하자면. 다른 걸 합병해버린 거예요? 네,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뇨부터 해서 몇 가지 업체들이 있었었는데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파나소닉으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많은 이제 소재 업체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하는 업체도 있어서 저희가 보시면은 저희가 AGC나 이제 이런
케미카라는 업체들도 갔다 왔지만 보시면 이제 분리막을 하고 있는 이제 아사히 카세이라든지 도레이 같은 업체들도 좀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파우치형 배터리 보면은 겉에 이제 알루미늄 파우치로 쌓여 있잖아요. 그 파우치 하는 쪽에 뭐 글로벌 1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DMP 같은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업체들은 이제 전해질하는 업체들도 아직 남아 있고 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최근 가서 보니까 IRA가 자기네 이제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배터리 3사가 워낙 이제 물량도 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납품할 소재 회사들, 장비 회사들이 엄청 많아야 되고 네네네. 또 물량도 클 텐데 일본은 파나소닉 MS가 얼마죠? 좀 파나소닉이? 파나소닉 미국 내에서는 아직 1위입니다. 미국만 따져 글로벌리. 글로벌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작고요.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에 이제 전반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50기가 정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크지 않아 보이는데 미국 내로 한정해서 보면은 50기가 사이트가 작은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일본의 소재 회사들은 파나소닉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3사에도 많이 납품을 합니까? 우리나라 3사에도 많이 납품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다녀온 아사히 카세이 같은 업체들은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SDI라든지 LG에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요. 아. 그 다음에 DMP 같은 업체는 주요 고객사가 아주 그냥 LG화학이죠. LG 엔솔이죠. 왜냐하면 LG 엔솔 파우치를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도 이미 이제 건설 예정을 하고 있고 유럽 공장은 이미 이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우치를 납품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천 기술 같은 거는 일본이 좀 갖고 있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전고체 전지 관련돼서는 네. 도요타가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그 최다의 어떤 그 이제 특허라든지 오랫동안 이제 해온 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네. 뭐 일본 업체들이 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본 업체들 기술력은 좋은데 뭔가 이걸 사업화하는 건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갔다 왔던 업체 중에 좀 재밌었던 업체가 이 막셀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아마 올해 중에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전고체 전지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에? 네네네. 근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소형 전고체 전지이긴 하지만 뭐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전고체를 만약에 막셀이 원래 건전지 만드는 그런 회사 아니에요? 건전지 프라이머리 배터리도 만들고요. 네. 굉장히 작은 이제 2차 전지들도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로봇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고체 전지를 양산한다고 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올해 중에 양산이라고 하면 이미 뭐 상당 부분 만들었다는 예, 얘기일 거 지금 아니에요? 뭐 이미 다 이제 고객사들 한 30개 이상 업체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상반기 중에 지금 거의 라인은 끝낼 예정이고 올해 중에 어쨌든 양산한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이 회사 작은 회사긴 한데 한 3천억 정도 매출액을 그런 이제 그 로봇에 들어가거나 인프라 쪽에 들어가는 그런 전지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때까지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미 비전까지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용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자동차용으로 넘어가는 건 사이즈업만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시는 이제 사이즈업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고체 전지 기술 중에서 그 이제 전해질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누는데 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이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그 부분에 이제 어떤 포텐셜이 가장 크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도요타예요, 사실은. 근데 도요타가 사실은 좀 자동차 들어가는 전고체 전지 양산 일정을 계속 딜레이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원래 2025년을 얘기했었고 원래는 2020년에 이제 그 올림픽 할 때 그때 전고체 뭐 전지 한다고 자동차를 했었는데. 네. 내놓겠다라고 했으면 실제로 못 보여줬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문건들을 보면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쓸만한 걸 한번 내보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SDI는 또 2027년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고체 전지를 무조건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온도차가 달라서 저희가 이 회사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도요타의 접근 방식하고 SDI의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SDI가 저렇게 좀 SDI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 지금까지는. 네네. 근데 저런 발표하는 게 13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제 12페이지부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그 이제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뭐 고분자계 고체 전해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녀온 그 막셀이라는 업체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하고 있고요.
도요타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이 황화물계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 좀 연구가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부 업체들은 이제 폴리머계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세는 황화물계다. 네. 근데 황화물계도 보면은 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저도 보면 이제 두 번째 LGPS라는 계열이 있고요. 세 번째 아지로다이트라는 계열이 있는데 네. 지금 도요타가 하고 있는 방법은 LGPS고요. 그다음에 SDI랑 막셀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지로다이트입니다. 뭔 차이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게 구조 LG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LGPS 과거에 이제 도요타 쪽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약간 논리적인 뭐 갭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지로다이트를 하는 업체들이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왜냐면 그렇구나. SDI는 한 번도 이제 양산 계획을 딜레이한 적이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막셀은 벌써 소형 전지긴 하지만 전고 전지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음극 쪽에서도 SDI의 접근 방식하고 그 이제 도요타의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삼성 SDI는 리튬 메탈 음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흑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미 한번 뉴스화가 돼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졌지만 삼성 종기원이랑 같이 해서 석출형 음극이라고 해서 음극이 원래는 그렇죠. 없는데 네. 방전하면 음극이 네, 나타나는 네. 뭐 그런 구조 하는 자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접근 방식이 좀 다르고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이 도요타도 이제 헤매고 있으면 전고체 전지는 생각보다 좀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소형 전지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SDI가 뭔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걸 그러니까. 보니까 2017년? 접근 방식 네네 2027년에 네, 2027년.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접근 방식이 다른 거에서 어떤 업체들은 좀 브레이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SDI가 이제 아마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안정적인 이제 양산을 하는 전고체 전지 업체로서는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생각보다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보기에는 그러면. 연기하고 네, 하는 연기하고 거니까.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요? 네네네네. 우리로선 다행이라고.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나와 있는 고체 전해질도 이미 일본 업체가 상용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이게 막셀이 만드는 작은 이제 배터리인데요. 네. 이거에 쓰이는 전고체 전지 전해질을 얘네가 만드는 건 아니고 미쓰이 마이닝의 스멜팅이라는 회사에서 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용화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SDI에서 이걸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꼭 우리나라 걸 쓸 이유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리서치의 폭을 좀 넓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작은 건 만들 수 있어도 큰 건 이제 못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큰 거로 가는 것도 대형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기술이 됩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네네네. 네. 아니면 작은 거를 엄청 많이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자동차에?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니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스펙이랑은 조금 다른 이제 전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네. 고쳐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당장 들어가는 거랑은 성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압도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SDI가 그 2017년 양산 계획을 발표한 게 언제였죠? 2017년 양산한다고 얘기한 게 작년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인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뭐 사실 그 3사 중에도 사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것도 좀 보수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전고체에 대한 거는 좀 그 뭐라고 표현해야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네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동준 의원이 브렉스루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뭔가 네네네. 돌파구를 만든 것 같다. 네네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도 보면은 근데 그 자체가 전고체 전지 시장을 이제 2030년에 40기가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주 막 그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니치 마켓 약간 이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고가의 럭셔리 SUV 쪽 정도로는 이제 먼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고체 비싸니까. 전지가 들어가면 비싸긴 한데 대신에 이제 무게가 지금 전기차로 가면서 가장 큰 게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이 전고체 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무게를 한 10% 정도 이제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큰 SUV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전지를 하게 되니까 전기차로 가게 되니까 무게가 2.5톤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 낮아지면은 한 200kg 정도 낮아지는 건데 이거를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BMW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탄소 섬유를 썼어요. 차체를 네, 차체 탄소 섬유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레진에 감아서 이제 썼었죠. 네네. 근데 탄소 섬유가 지금 킬로그램당 3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기존의 고장력 강판이 킬로그램당 1불 합니다. 아우 30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탄소 섬유 200kg 쓰면 6,000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존에 이제 BMW i3 같은 경우는 작은 이제 전기차였잖아요. 샤시에 1,000만 원 드네. 네네. 그래서 이게 200kg를 썼는데 네. 큰 차면 더 많이 쓸 거잖아요. 네. 이 가격을 아낄 것 같으면 사실은 전고체 전지가 기존의 전지보다 비싸더라 하더라도 일부에선 쓸만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10% 무게 줄이는 게 그 배터리 무게 10% 배터리 무게가 줄이는 엄청 큰 거잖아요. 거죠. 예. 네. 그게 큰 의미가 그 있나? 정도로 뭐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10%를 줄이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르면 전비가 일단 좋아집니다. 게다가 전비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네네네. 그리고 꼭 이게 1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고체 전지 그냥 기존의 전지가 들어가서 무게를 좀 많이 낮춰야 되는 니즈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섬유를 200kg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3,400kg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더 추가적인 이제 비용 네. 감소가 나타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아니라 이번에 이제 가셨잖아요. 네네네. 일본의 이런 회사들은 야 큰일 났다. 우리 지금 한국에 뒤지고 지금 아유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작인데 뭐 우리는 뭐 역시 일본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 막. 우리가 최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 회사들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다만 일본의 이제 업체들은 이제 어떤 게 핵심이냐면 도레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탄소 섬유 쪽에 이제 글로벌 40% 정도 MS를 갖고 있는 탄소 업체가 섬유 글로벌 40%예요. 아, 네네네. 도레이 첨단 소재하고 뭐 도레이 엄청난 회사죠, 엄청난 사실은. 회사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분리막 사업도 갖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랑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죠. 네. 달라요?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캐파가 이제 9,000톤인데 네. 걔네가 이제 뭐 한 5만 톤 갖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가서 봤더니 도레이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도레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회사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도레이가 오른쪽에 보시면 네. 그 10페이지의 오른쪽을 보시면 도레이가 향후 이제 3년간 투자를 어디 할지 그 얘기를 좀 써놓고 있어요. 네. 향후 3년 동안 한 5조 정도를 투자를 할 건데 카본 파이버 쪽에 30%를 이제 몰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5천억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탄소 섬유 쪽에. 네네네.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막 사업도 얘네가 해요. 지금 헝가리에 지금 LG 화학이랑 50대 50 벤처 해가 조인트 벤처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아, 도레이가?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분율을 이제 30%로 줄이고 20%를 이제 추가적으로 LG 화학이 취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지분율을 낮추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 다른 비즈니스에 투자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본의 화학 업체들, 분리막 업체들 보면은 꼭 그 한 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쪽에 수익성이 좋은 사업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쪽들이 워낙 투자 비용이 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 배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분리막 업체 같은 경우 분리막밖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올인인데. 올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탄소 섬유 1등인데 이 시장 굉장히 고성장하고 잡아야 될 건데 분리막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여기까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일본 업체들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 도요타도 저렇게 전기차에 늦은 게 도요타 서열 1위가 딱 저거거든. 야 하이브리드라니까. 그러니까 이 서열 4위가 전기차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저 도레이도 마찬가지니까. 야 분리막 해야 되는데 서열 5위야. 야 탄소 섬유라니까 딱 그러면 이제 임원회의 때 그냥 끝. 그런 거죠.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 도레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분리막 쪽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해 보면 되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수익성 위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아사히 카세이 같은 경우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랐었는데 아사히 아사히 카세이가 이제 또 분리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면 좋냐면 20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아사히 카세이가 이제
뭐 파나소닉 쪽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DI 쪽에 들어갔고 LG 쪽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사히 카세이는 이미 이제 일본 쪽에 공장을 이미 증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본 쪽에 습식 분리막을 증설하고 있었고 얘네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지만 미국에 분리막 공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리막 업체입니다. 근데 그 분리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3원계 배터리에 쓰이는 분리막이 아니고 그 LFP에 쓰이는 분리막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또 증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LFP 케미스트리를 활용을 해서 ESS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북미에서. 그쪽의 수주를 좀 바라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원래 LG에너지솔루션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일본 업체들이라고 해서 이 시장을 그냥 내두진 않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줄에 적어놨듯이 2023년 중에 최종 결정을 해서 26년하고 27년 중에는 아마 북미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라고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북미에 가장 먼저 진출하는 분리막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아세이 아사히 카세이. 카세이가. 네네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LFP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데 네. 그 LFP를 할 수 있는 분리막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분리막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할 때 모두 다 3원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LFP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것도 뭐 큰 것 같더라고요. 그지?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업체도 좀 분위기가 특히나 분리막 산업은 이제 다른 사업 대비해서 좀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네네. 다른 쪽들 같은 경우 전체 비용에서 이제 재료비가 60-70%인데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고정비가 70%인 산업이에요. 분리막은.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용을 뭔가 쉐어를 하기 위해서 재비를 하거나 뭔가 좀 강한 커미먼트를 받아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본 업체들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자,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일본의 수많은 그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빠른 움직임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아무래도 최근에 특히나 이제 파나소닉이 네. 북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잖아요. 19페이지 네. 보시면 그 최근에 이제 밝힌 거긴 하지만 테슬라. 파나소닉이 테슬라 때문에 공장을 추가적으로 몇 개 더 건설하겠다. 근데 CATL 배제설이 있다잖아요. 네네네네. 그 아침에 뉴스 시간에 네, 나왔는데 예. 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적어도 북미 쪽에 대해서는 CATL을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북미 공급망에서는 CATL을 좀 쓰기 어렵다.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보조금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CATL 배터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북미에서 쓰려고 하면 기존에 이제 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LFP가 싸기는 한데 북미로 가져올 때 관세를 크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미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중국에 수입을 오게 되면은 보조금도 못 받는데 관세까지 내야 관세까지 되니까. 옛날에 트럼프가 올려놨으니까. 네네네네. 사실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그걸 배제한다고 해서 코스트가 망청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닌 거죠, 말하자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게다가 이제 보조금을 못 그래서 받으면 파나소닉 거 다 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제 한국 업체들이랑 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은 한국의 그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중국 공장에서 만든 그 원통형 배터리가 북미에 이제 모델 3 롱레인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과의 협업이 좀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LG 엔솔이 이제 북미 쪽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또 뭐 ESS, LFP 같은 경우도 파우치로 하려는 이제 계획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자동차용으로도 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파나소닉 테슬라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엔솔. 네네네. 그런 생각들을 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일본 지금 기업들의 분위기를 또 우리가 잘 파악해야. 그렇죠. 그 자료는 저희 좀 주세요. 저희 시내 네네. 자료실에 좀 올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일본 기업 탐방기. 네네네. 또 일본이 또 원래 우리보다 더 먼저 이제 배터리 쪽은 많이 발전을 했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열심히 따라잡고 있는 중인 거죠. 네네, 그렇죠. 일본이 이제 소니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원통형 배터리 1860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한다죠. 업체죠, 사실은. 역전하겠습니다. 네. 네. 역전 됐지 이미. 이미 뭐 사이즈로는 많이 역전됐고요.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이었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